이거 하나 물어보자. The Unmannerly Tiger 동화 제목 있잖아. 이 제목 최고의 번역은 뭘까? 그 말하면 버릇없는 호랑이. 이유가 무례한, 이건 한자어고요. 버릇없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푸른 동해가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험준한 산맥에 크고 아름다운 줄무늬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군이라 불렀습니다. 산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지요. 산군은 동료 호랑이들에게 늘 큰소리쳤습니다. 난 평생 사냥꾼의 총에 맞아본 적이 없다. 함정쯤이야 눈 감고도 피한다. 여름이면 깊은 산속에서 살찐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이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는 틈을 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구간을 덮치고 외양간을 뒤지고 돼지 우리를 헤집었습니다. 어린 당나귀든 살찐 송아지든 젖먹이 새끼돼지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자주 성공했기에 온 마을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상군은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며 사냥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함정과 사냥꾼을 조심하며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가 고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먼지 앞에 자신만큼이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산군은 꼬리를 휙휙 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상대도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상군은 생각했습니다. 싸움이라면 내가 이긴다. 그리고 힘껏 허공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쿵! 착지한 곳은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육중한 통나무 뚜껑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상대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덩굴과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가려진 통나무 위에 거울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상군은 늘 물가에서 제 얼굴을 비춰보곤 했지만 이번에는 물이 없었기에 그것이 거울인 줄 몰랐습니다. 제 얼굴에 속아 스스로 함정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함정쯤이야 눈 감고도 피한다던 산군이 그렇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스님 한 분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구덩이 밑에서 산군이 상처 입은 앞발을 핥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많이 다쳤습니다. 스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통나무 하나를 밀어넣어 산군이 밟고 올라오게 해주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산군은 깎은 머리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지금 너무 굶주려 눈앞이 핑핑 도니 스님을 좀 잡아먹어야겠습니다. 기가 막힌 스님이 항의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는 산속의 법도에도 크게 어긋나는 무리한 짓이요. 상군은 부끄러운 듯 했지만 눈은 여전히 번들거렸습니다. 스님이 너무 살쪄 보였거든요. 스님은 근처 커다란 나무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더니 나무의 정령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옳다. 호랑이야, 너는 은혜를 모르는 무례한 짐승이로다. 상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번엔 커다란 바위에게 호소했습니다. 바위의 정령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산구나, 그 사람이 옳고 너는 완전히 틀렸다. 네 주인이신 산신령님께서 푸른 소를 타고 오셔서 반드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함정에서 죽어가던 너를 살려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다니 이는 산속의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짓이니라. 상무는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스님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니까요. 다급해진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두꺼비에게 마지막으로 판결을 맡겨봅시다. 금된 눈을 껌뻑이던 얼룩배기 두꺼비는 사또처럼 근엄하게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구는 벌써부터 턱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그 함정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소. 새 일행은 다시 함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산구는 쏜살같이 달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꺼비는 도착하자마자 슬그머니 근처 바위에 좁은 틈새를 눈여겨봐 두었습니다. 상군과 두꺼비가 함정을 살피던 사이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향해 냅다 뛰었습니다. 그제야 두꺼비가 호통쳤습니다. 배은망덕한 녀석! 그리고는 미리 받은 바위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틈 안에서 두꺼비는 소리쳤습니다. 무례하고 은혜 모르는 짐승 같으니 어디 한번 해봐라. 다 잡은 먹이를 놓친 산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위를 핥히고 또 핥혔지만 두꺼비는 안전한 틈 속에서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수록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좁은 바위틈에 코를 박고 득득 긁어대다 제 성질에 제가 죽었습니다. 얼마 뒤 사냥꾼이 돌아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조선에서 호랑이 가죽과 뼈와 발톱만큼 잘 팔리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사냥꾼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꺼비는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무례한 산군을 지혜로 물리친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한 호랑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도 말했습니다. 바위도 말했습니다. 두꺼비도 말했습니다. 스님은 도망쳤습니다. unmannerly, 버릇없는 배은망덕한 산중 어르신. 마운틴 엉클, 한국 민화로 치면 어떤 호랑이였을까요? 자코도? 맹호도? 갓쓴 호랑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1911년) 그리피스가 채집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되찾아왔습니다.